안녕하십니까. 최정인 원장입니다. 2장 블록 선도와 신호흐름 선도 하겠습니다. 일단 뭐 블록 선도, 신호흐름 선도 같고요. 얘들은 뭐냐면 그 지역에가 뭐 예를 들어 뭐 에어컨만 하더라도 뭐 온도도 그렇고 뭐 요즘은 뭐 공기청정도 되고 뭐 습도도 뭐 낮추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어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실제로는 그런 복잡한 제어계를 그러니까 전달함수로 바꾸는 때 그림으로 된 것을 전달함수로 바꿀 때 이 블록 선도와 신호흐름 선도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우리가 혹시 컴퓨터 프로그램 하신 분들 있죠. 뭐 비교 뭐 맞으면 밑으로 아니면 뭐 다시 비교해서 그 그림으로 된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도 씁니다. 실제 제어계에서도 똑같이 그런 것들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블록 선도는 뭐 이런 식으로 블록으로 된 거죠. 신호흐름 선도는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이렇게. 그다음에 피드백이 있다. 아이고. 피드백이 있다. 이렇게 되고 뭐 여기도 피드백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블록으로 되느냐 혹은 이렇게 선과 하달표만으로 되었느냐 따라서 다르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배운 전달함수는 뭐분의 뭐다 입력분의 출력이다 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블록으로 되었든지 이렇게 신호흐름으로 되었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전달함수로 변환시키는 그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 선도와 신호흐름 선도는 원칙적으로 같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블록 선도. 자동제어계 중에 포함되어 있는 각 요소의 신호가 어떠한 모양으로 전달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선도입니다. 선도고 제가 중요한 부분만 강조를 할게요. 일단 블록 선도의 구성에서 뭐 입력이 출력으로 가고 그래서 입력과 출력 사이에 지금 교재에서 전달함수 여기 하나 있는데 실제로는 전달함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런 블록을 네모를 말하고요. 가합점, 합해지는 점이에요. 합해지는 점. 지금 교재에서는 A는 플러스고 B는 마이너스니까 합하면 A 마이너스 B가 되고요. 인출점은 이렇게 병렬로 나오는 것을 인출점이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블록, 입출력 간의 전달 특성을 표시하는 신호전달 요소를 사각형 블록으로 나타내는 것. 가합점, 뭐 가산을 행하는 점, 인출점, 두 개의 신호로 분기를 나타내는 점 이렇게 됩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번 블록 선도의 등가 변환입니다. 보시면 각 직렬 변화 결합 보세요. R1이 들어가서 C1이 갔는데 G1과 G2 두 개의 블록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른쪽처럼 하나로 G1, G2로 변환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직렬로 연결됐다. 그럼 이놈을 합쳐서 G1 곱하기 G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넘어갑니다. 그 다음 병렬 결합은 뭐냐? G1과 G2가 병렬로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G1 더하기 G2로 하나의 그 블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중요한 것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피드백 결합. 피드백 결합인데 여기에서 뭐 중요하다는 것은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용어가 한번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제가 신호흐름 선도에서 나타내겠습니다. 보세요. CS고요. HS입니다. 그리고 RS, CS. 예. 우리가 그 위에도 병렬 결합과 틀려요. 병렬 결합은 이렇게 가고 얘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두 개의 방향이 똑같았는데 지금 피드백 결합은 앞에 됐던 페로프 제어계처럼 페로프 제어계 있는 것처럼 이러한 피드백이 이 방향이 이렇게 돼요. 피드백이 있다는 겁니다. 피드백이 있을 때 보세요. 지금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면 전체 전달함수 페로프 전달함수를 전체 전달함수라고 합니다. MS는
1 플러스 GS HS분의 GS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전달함수, 우리가 블록 선도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간단한 블록 선도를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전달함수의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블록 선도를 이렇게 전달함수로 나타내는 것은 내가 다다음 장에 있죠. 다다음 장에서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그때 하시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용어입니다. 용어. 여기서 용어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MS 있죠. MS를 뭐라고 하냐면 페로포 전달함수, 즉 전체 전달함수라고 합니다. 즉 전체 전달함수. 보세요. 얘 GS, 얘가 각각의 전달함수예요. 여기 GS가 이런 블록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GS 여러 개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요런 거 하나하나는 각각의 전달함수인데, 이외로 전체 전달함수 얼마요? 얘는 전체 입력분의 전체 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MS를 페루프 전달함수, 즉 전체 전달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약속이 보통 MS를 페루프 전달함수, 전체 전달함수로 쓰는데, 어떤 데는 간혹 있죠. 페루프 전달함수를 MS로 쓰지 않고 이 GS를 그대로 쓸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외로 전체 전달함수를 페루프 전달함수라고, 얘를 전체 입력분의 전체 출력,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페루프 전달함수. 요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얘기한다. 그 다음에 보세요. GS. BS 보세요. 얘가 뭐예요? 이렇게 순방향으로 가는 거 있죠. 요 GS를 우리가 뭐라 한다? 순방향 전달함수라고 합니다. 순방향 전달함수. GS를 순방향 전달함수. 이렇게 순방향으로 가는 것을요.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해요. GS HS 뭐냐? 이렇게 피드백 도는 거 있죠. 이렇게 한 바퀴 피드백 루프를 만드는 거 있죠. 루프를 만드는 거,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게루프 전달함수라고 하면 게루프 전달함수. 간혹 헷갈리는 분이 있으신데, 우리가 저번 시간 1장에서 뭐라고 했냐? 폐회로 제어계, 그 다음에 개회로 제어계,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건 전부 폐회로 제어계를 하고 있고요. 폐회로 제어계에서 페루프 전달함수, 게루프 전달함수,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 게루프 전달함수, 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HS 있죠. HS. 요거 앞에서 폐회로 제어계에서 비교 검출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대먹임이에요. 대먹임 전달함수, 대먹임 전달함수, 이렇게 얘기하면 대먹임 전달함수 HS를요. 근데 만약에 HS가 1인 것을, HS가 1이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MS 1 플러스 HS가 1이면 대먹이는 것이, 요 부분이 1이면 1 플러스 GS분의 GS죠. 맞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위 대먹임 제어계, 이렇게 얘기하면 단위 대먹임 제어계. 단위란 건 제가 뭐라고 했다? 1을 우리가 단위라고요. 1을 단위. 그래서 단위 대먹임 제어계. 요 부분이요, 지금 2장에서 배우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장에서 배우고 끝난 것이 아니고, 요 용어를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전체 전달, 페루프 전달함수 요거나 게루프 전달함수, 요런 용어들은 계속 나와요. 뒷장에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에서 하겠지만은 워낙 중요한 거라서요. 전체 전달함수 요거 있죠. 0이 되는 거. 전체 전달함수의 분모가 0이 되는 거, 이거 있습니다. 이게 원래 다음 장에 하요. 이것을 우리가 특성 방정식이라고 해요. 특성 방정식. 제어공학 공부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방정식이요. 전체 전달함수의
분모, 얘를 특성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성 방정식이다. 그래서 다시 요거 페르프 전달함수, 전체 전달함수다. GS는 순방향 전달함수다. 순방향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HS는 되먹임 전달함수다. HS는 되먹임 전달함수, 되먹인다는 거요. HS가 1인 것을 단위 되먹임 전달함수로 하고, 되먹임 제어기로 하고, 그 다음에 특성 방정식, 요거는 전체 전달함수의 분모가 0이 되는 거. 자세한 것은 3장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전기회로의 블록 선도가 있는데, 얘들은 지금 교재에서 제가 그림은 있는데 모두 회로 이론에서 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R이 있습니다. R은 VR은 RIT죠. 예, 다음 페이지. VR은 RIT입니다. 여기서 라플라스 변화하면 얼마요? VRS는 RIS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VL은 뭐예요? LDT분의 DI죠. 그러면 라플라스 변화하면 VL은 LS, IS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지금 다시 하실 필요도 없고 이 장에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렇게 뭐 또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회로에서 조금 하셨다고 하면은 요 부분은 전기회로에서 뭐 라플라스 변화 요 부분은 크게 넘어가셔도 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갈게요. 다음 페이지. 2번에 신호흐름 선도 및 간이 전달 함수법. 앞에서 블록 선도했습니다. 블록 선도했는데 신호흐름 선도는 블록 선도에서 블록이 없는 거예요. 블록이 없고 신호흐름, 그러니까 선과 하살표로만 이루어진 건데 일반적으로 블록 선도보다 조금 복잡해요. 복잡한데 신호흐름 선도는 선형 시스템에만 적용하고 신호흐름 선도에 사용한 방정식은 결과가 원인의 함수로 표현되고 신호는 가지의 화살표 방향에 따라 이동한다. 이런 건데요. 참고적으로 봐주시고요. 중요한 건 제가 목소리 좀 높일게요. 이번에 신호흐름 선도와 블록 선도의 관계입니다. 요 놈은 어렵지 않죠? 보세요. 앞에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죠. CS 얘입니다. 얘를 우리가 신호흐름 선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렇게 돼요. 블록 없이 여기에 GS라고 써요. GS. 그 다음에 피드백도 이거 없어 HS라고 써요. HS. 그럼 RS, CS. 앞에서 제가 똑같다고 했죠. 블록 선도와 신호흐름 선도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호죠, 부호.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면은 여기에 마이너스도 되지만 여기에 마이너스 HS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록을 이렇게 선과 화살표로 나타낸 것, 이것을 신호흐름 선도라고 하는 거예요. 신호흐름 선도. 그러면 이번 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간이 전달함수법 봅니다. 간이 전달 함수법 얘가 됩니다. 뭐냐? 우리가 블록 선도도 그렇고 신호흐름 선도도 그렇고 얘를 우리가 얘를 전달 함수로 나타내면 전체 전달 함수는 얼마겠다? 1 플러스 GS HS 분의 GS라고 했습니다. 얘를 이렇게 전달 함수법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간이 전달 함수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놈은 일종의 공식이에요. 공식. 예, 공식입니다. 한번 보세요. 공식인데 좀 어렵죠. 보세요. 전체 전달 함수 MS는 전체 입력분의 전체 출력이요. 이거 뭐냐면 1 마이너스 델타. 이거 뭐야 이거? 1 마이너스 델타에 시그마 뒤에 1 마이너스 루프. 공식만 봐서는 어렵습니다. 이게 말로 되어 있는 있죠. 이것을 공식에 대해 설명되어 있는 책을 보셔도 이런 제어공학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시간에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에요. 예, 봅니다. 1번에 G가 뭐냐면 각방향 순방향 경로의 이득입니다. 각방향 순방향 경로 이득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 블록 선도 말고 신호름 선도를 할게요. 제가 임의로 그립니다. 보세요. A, B, C, D, E입니다. 각 A, B, C, D, E. 그 다음에 F라고 할게요. F. 그럼 뭐냐 보세요. G란 것은 뭐라고 되어 있죠? 각각의 순방향 경로의 이득이라고 되어 있죠. 순방향 경로 이득. 순방향 뭐라고 했다? 앞에서 제가 용어 설명드릴 때 순방향 전달함수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화살표 방향으로 가는 그럼 뭐예요? A 순방향 뭐예요? A, B, C, D, E 이렇게 가죠. A, B, C, D, E 이렇게도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가요? A, F, E A, F, E 이렇게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G를 한국말로 하면은 각각의 순방향 경로의 이득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신호름 선도가 이렇게 됐을 때 전달함수를 하면 A, B, C, D 플러스 A, F, E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루프가 있죠. 루프. 루프는 뭐냐? 각각의 순방향 경로의 이득에 접촉하지 않은 루프입니다. 않은 루프인데 지금 여기에서 루프는 뭐냐면 루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한 마디에서 시작해서 다시 그 마디로 다시 돌아오는 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 그림 같은 경우 이렇게요. 이런 거 보세요. 피드백이에요.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오죠. 맞죠? 원래 이 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맞죠? 이런 것을 우리가 루프라고 합니다. 루프.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세요. 1 마이너스 루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마이너스 루프. 얘는 뭐냐면 개념이 조금 어려운데 한번 볼게요. 보세요. A, B, C, D 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그리고 앞에서처럼 이렇게 F가 있다고 합니다. F. 그러면 여기에 G가 있다고 해요. G. 그럼 보세요. 지금 이제 공식대로 하면은 이렇게요. G의 1마이너스 루프요. G의 1마이너스 루프. 뭐냐? 일단 어떤 경우는 있어요. A, B, C, D, E가 있죠. 순방향이 A, B, C, D, E가 있는데 지금 1 마이너스 루프에서 루프가 뭐라고 하냐면 각각의 순방향 경로의 이득에 접촉하지 않은 루프라는 것은 이렇게 도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 이거요. A, B, C, D, E와 접촉하지 않는 피드백 루프는 없지요. 루프가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A, B, C, D, E의 순방향 경로와 이거 C, G, E 루프는 만나죠. 맞죠? 우리가 1 마이너스 루프라 할 때는 뭐냐? 순방향 경로의 이득에 접촉하지 않은 루프라고 했는데 얘들 CG는 A, B, C, D, E에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때 여기 루프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AFE의 경로에 이 순방향입니다. 얘하고 이 CG란 루프는 만나지 않죠. 맞죠? 그럼 여기에 어떻게 1 마이너스 루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AFE 경로에는 루프가 이것과 만나지 않는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1 마이너스 얼마? CG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겼을 때 시그마의 G의 1 마이너스 루프를 시그마 분자 있죠? 시그마 G의 1 마이너스 루프로 하면 A, B, C, D 플러스 A, F, E의 1 마이너스 CG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 그래서 이것도 문제를 통해서 있죠.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여기에 지금 간이 전달 함수법 관련해서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문제만 통해서 충분히 연습하시면 돼요. 네, 합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지금 이렇게 했고요. 분모는 1 마이너스 델타인데요. 델타인데 보세요.
1 마이너스 델타에서 지금 서로 다른 루프 이득의 합, 서로 다른 루프. 지금 부호는 중요한 거 보세요.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1 마이너스 루프에 1 마이너스 델타에 봅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A, B, C, D, E, F. 지금 분모만 하기 때문에 분자는 무시하고요. 제가 이 부분은 무시하고 A, B, C, D, E, F라고 할게요. 보세요. 지금 서로 다른 루프의 합입니다. 첫 번째 서로 다른 루프의 합이요. 얘는 뭐냐? A, B 더하기 얼마? C, D 더하기 EF입니다. EF. EF는 우리가 그냥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지금 공식에도 1 마이너스 델타로 되어 있죠? 1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 해서 뭐가 되느냐? 보세요. 서로 접촉하지 않는 두 개의 루프 이득의 곱. 서로 접촉하지 않는 두 개의 루프 이득의 곱 뭐예요? 얘하고 접촉하지 않죠. 그럼 얘하고 접촉하지 않죠? 얘하고 접촉하지 않죠. 뭐냐?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얼마? A, B, C, D 플러스 얼마? C, D, E, F 플러스 얼마? E, F, A, B. 플러스는 뭐냐? 서로 접촉하지 않는 두 개입니다. 서로 접촉하지 않는 두 개.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해서 뭐예요? 서로 접촉하지 않는 세 개의 루프 이득의 곱. 서로 접촉하지 않는 세 개는 뭐다? 요거 접촉하지 않죠. 얼마? A, B, C, D, E, F가 되는 거예요. A, B, C, D, E, F.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 공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요령만 대충 말씀드렸는데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연습 문제까지 해서 계속 연습을 할 겁니다. 숙달 될 때까지 연습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있는 거 원래 예제 문제 많이 없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론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봅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 지금 보시면 흰오름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요. 이건 이건 1, 1, 1, 1. 지연이고. 1, 1. 이거 RC입니다. RC.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H고요. 그다음 여기서 G2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볼게요. 전달함수를 하는데 공식은 이겁니다. 우리가 전체 전달함수는 1 마이너스 델타분의 시그마 G의 1 마이너스 루프예요. 그 실제 이 공식 이렇게 쓰면 어렵잖아, 맞죠?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이렇게 쓰면 어려우니까 보통 이렇게 씁니다. 1 마이너스 분해 이렇게 써놔. 1 마이너스 분해 봅니다. 일단 분자를 하는데 분자는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순방향이 어때요? 순방향 1 곱하기 1 곱하기 G1 곱하기 1 곱하기 1 이거 얼마? G1이에요. G1 플러스 G2 얼마? G2가 있는데 이 순방향 G2와 만나지 않는 루프가 있죠. 얘가 있습니다. 얘가 맞죠? 얼마요? G2에 1 마이너스 G1 곱하기 마이너스 H 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G1H인데 여기에 부호가 마이너스죠. 따라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G1H 하니까 어떻게 된다?
플러스 G1H가 된다. 네. 그 다음 분모에는 뭐예요? 분모는 피드백 루프인데 지금 여기에서 루프가 하나밖에 없죠. 뭐 서로 만나지 않는 두 개의 루프, 서로 만나지 않는 세 개의 루프 이런 건 없습니다. 뭐 서로 만나지 않는 그 한 개의 루프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 G1H인데 H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G1H 하면 얼마? 플러스 G1H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1 플러스 G1H 분의 G1 플러스 G2의 1 플러스 G1H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몇 번 숙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몇 번 숙달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 요것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7. 예. 자, 셋, 넷, 다, 여, 예, 7 이렇게 할게요. 봅니다. A, B, C, D, E, F. A, B, C, D, E, F고요. 그 다음에 J. A에서 C까지 해서 J입니다. 그 다음에 H.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예. 이거 화살표 장면 잘 보셔야 돼요. 예. H고, 그 다음에, 네. 요 피드백이요. 일종의 피드백입니다. I. 그 다음에, 여기에, 네. 요게 K죠, K. 피드백으로 해서 K가 됩니다, K입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1 마이너스 분해가 됩니다. 1 마이너스 분해 싹 써놓고요. 보세요. 일단 순방향을 한번 보면 순방향 뭐예요? 화살표만 A, B, C, D, E, F 순방향 A, B, C, D, E, F입니다. A, B, C, D, E, F. 그 다음에 A, B, C, D, E, F와 만나지 않는 루프 없죠? 루프. 지금 A, B, C, D, E, F와 요 부분과 요 피드백 만나고 여기와 여기 만나고 지금 여기와 이 피드백이 이렇게 만납니다. 맞죠? 그래서 A, B, C, D, E, F와 만나지 않는 루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요? A, J, D, E, F AJ, D, F AJ, D, F와 만나지 않는 피드백도 없죠? H 요것은 여기서 만나고 AJ, DF 여기서 만나고 이 피드백도 만나고 요것도 만납니다. 그래서 분자는 뭐냐면 A, B, C, D, E, F 더하기 AJ, DEF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방향인데 순방향 중에서 피드백과 만나지 않는 거면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는 없어요. 분모 봅니다. 분모. 일단 피드백 봐요. 피드백. 지금 요 피드백 하나 있죠. 얼마요? 마이너스인데 요 피드백 얼마? CDH 플러스 요거 있죠? DK 플러스 DK 플러스 뭐요? 요거 있죠? 요거 하나 피드백이라고 그랬죠? 피드백 I가 됩니다. I 마이너스 그래서 1 마이너스 CD 여기 있다. 예? CDH 플러스 DK 플러스 I가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보세요. 피드백 중에서 얘도 하나의 피드백이고 얘도 하나의 피드백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 피드백은 얘하고도 만나고 얘하고도 만납니다. 얘네하고 여기서 만나죠. 근데 이 피드백과 이 피드백은 만나지 않습니다. 맞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 플러스 뭐? 이 피드백과 이 피드백 얼마? CDH I가 된다는 거죠. CDH I. 그래서 얼마요? 1 마이너스 CDH 플러스 DK 플러스 I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요. CDHI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만 빨리 숙지를 하시면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 보기 하나 더 볼게요. 우리가 일장에서 할 때 외란이라고 했습니다. 외란. 보세요. 외란인데 외란은 보시면 예, 교재 설명되어 있습니다. 외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 블록 선도예요. 신호름 선도가 아니고. 어이구. 이거는 HS가 1이네, 맞죠? HS가 1은 단위 피드백입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외란이 있을 때는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외란이 있을 때는, 지금 RS요. CS를 했을 때, 외란이 있을 때는, 외란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 외란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 이렇게요.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요. CS는, 이렇게 보세요. RS분의 CS는 외란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란이 없다고 1 마이너스 분의 어떻게 해요? 1 마이너스 분의 이때 순방향이 얼마예요? 순방향이 G1, G2죠, 맞죠? 여기는 지금 간단하기 때문에 무슨 뭐 접촉하지 않는 이런 거 없습니다. 순방향 G1, G2. 그럼 피드백 얼마? 피드백 이거죠. 분모 피드백은 얘입니다. 얼마? G1, G2 곱하기 얘는 1이죠. 이렇게 되는 1입니다. G1, G2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되어 있죠.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얼마? G1, G2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G1, G2가 됩니다. G1, G2. 외란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외란 있다고 보세요. D. 외란 DS분의 출력 CS는 똑같아요. 1 마이너스고, 외란이 입력이, 얘가 지금 보세요. 얘가 없고, 여기서부터 하는 겁니다. 보세요. 어떻게 돼요? 얼마? 입력이고 출력이니까 G2가 돼요. G2. 근데 이 부분은 고려 그대로 해줘야 되는 거죠. 분모는 이때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어떻게? 1 플러스 G1, G2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이때 따로 놓고 보면 어렵잖아요. 따라서 보세요. CS는 얼마? CS는 얘가 건너가니까 1 플러스 G1, G2분의 얼마? G1, G2, RS가 되는 거죠. 이때 CS 얼마? 이때 CS는 얼마? 1 플러스 G1, G2분의 얼마? G2의 DS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얘도 출력이고 얘도 출력이니까 전체 출력 CS는 어떻게 돼요? 전체 출력 CS는 얘 출력도 그렇고 얘도 출력도 똑같은 출력이니까 이때 출력 더하기 이때 출력 하시면 돼요. 얼마? 1 플러스 G1, G2 분의 1 플러스 G1, G2 분의 얼마? G1, G2R 플러스 G2 D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란이 있을 때는 지금 보면 이렇게 됩니다. 1 플러스 G1, G2분의 G1, G2R 플러스 1 플러스 G1, G2분의 G2D 이렇게 되는데 외부 입력 외란 D가 있을 때는 다시 외란이 없다라 생각하고 하나 계산하시고 외란이 입력으로 두고 또 하나 계산하시고 이래서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예극샷은 외란에 의해서는 두 입력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입력 전체 전달함수 전체 입력분의 출력 이것보다는 뭐 출력 자체를 묻는 것이 더 많습니다. 왜? 입력과 지금 RS와 DS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 전달함수는 못 구하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전체 출력을 구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론을 있죠. 지금 우리가 블록 선도든 신호름 선도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그림이 나왔을 때 전달함수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렸고 간단하게 예제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지금 이제
연습 문제 들어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문제만 충실히 해주시면, 풀이만 충실히 해주시면 그게 어려움이 없는데, 한 번만 더 요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 풀이를 계속 하도록 할게요. 근데 요 하기 전에 연산정복기 부분이 있는데, 연산정복기 부분은 여기 교재에 있는데, 요 교재에 나오는 부분만 외워주시면 돼요. 교재에 나오는 부분만. 그래서 연산정복기 특성이나 혹은 뭐 미분기, 적분기, 부호변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연산정복기 부분이 전자회로에서 나오거든요. 회로에서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뭐 미분기, 적분기뿐만 아니고 가산기, 감산기, 비교기 어쩌고저쩌고 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책에 있는 거, 뭐 입력저항 RI는 무한대다. 그 다음에 연산정복기 특성에서도 출력저항은 0이다. 이상적인 거. 전압이동 무한대, 대역폭은 무한대가 연산정복기의 그 특성이 갖춰야 될 특성이 되고, 연산정복기 미분에서 여기에서 보세요. 콘덴서가 앞에 있으면 미분회로입니다. 그 다음에 콘덴서가 뒤에 있으면, 그러니까 R과 C로 이루어졌는데, R, C로 이루어졌는데 앞에 콘덴서가 있으면 미분, 뒤에 콘덴서가 있으면 적분이에요. 미분 적분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부호변환기는 R1이 앞에 있고 R2가 뒤에 있을 때 앞에 있는 것분에 뒤에 있는 것, 요렇게 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연산정복기 부분은. 그러니까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문제로 나오는 부분 있죠. 그 놈만 특별히 따로 외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